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후순위 곧 아파트 담보대출은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 대출 상품이 있죠.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선순위 말 그대로예요. 그냥 먼저 받은 사람이 선순위고 두 번째로 받은 사람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란다. 그 금융사가. 보통 선순위는 은행에서 많이 이용하게 되고 후순위의 경우에는 이제 이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아무래도 아파트 구입할 때 내가 돈이 빵빵하게 많아. 있는 게 돈밖에 없어. 그런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현금 주고 사겠죠. 근데 대부분은 선순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구입하는 게 보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이 사례의 주인공의 이 아파트는 본인 단독 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저도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잔뜩 들어간. 미치겠어. 아주 그네. 왜 그건 안 없어지고 왜 그렇게 안 까진가 모르겠어요, 진짜.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돼 있을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떤 누구 한 사람이 딴짓하기 정말 힘들죠. 왜? 대출받고 싶으면 부부가 같이 가야 돼. 둘 다 사인해야 되고, 둘 다 도장 찍어야 돼. 요즘은 뭐 도장은 없습니다만은 사인해야 되고, 미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뭐, 배우자 몰래 이용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게 되죠. 담보대출은, 이제 뭐, 아파트 신용대출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으니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배우자 동의 없이 이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죠. 아, 가만있어. 이거 알려줘도 되나? 대부업체. 금이 아주 높은 대부업체. 그런데 자기 지분만큼만 이용이 가능하죠. 자, 오늘 고객님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은 뭐 직장인도 있고 무직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군이 바로 이 자영업,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직장인들은 가계자금으로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선순위를 이용하고 있다면 직장인이라는 직업만으로는 후순위를 이용한다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선순위를 대안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또 안 돼요. 그런다고 대부업체는 아니고. 아, 거짓말이 아닌데 왜 재채기가 나오지?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자영업 하시는 분이고, 운영하신지, 뭐, 사업장 운영하신지가 어디 갔냐? 5년째 되시고, 자,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답답합니다. 자, 일단은 아파트 담보로, 자, 은행에서, 이게 이제 선순위가 되겠죠. 은행에서 얼마를 이용하고 있느냐? 2억 5천만 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제 은행에 이제부터는 신용대출이죠. 은행에, 이거 하나 뭘 적어야 되는데, 맨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적고 볼게요. 은행에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이 또 있고, 캐피탈 3,251만 원이 있고, 저축은행 2,566만 원이 있고, 또 저축은행 1,293만 원이 있고,
카드론 2건에 1,546만 원이 있고, 현금 서비스 2건에 450이 있고, 대부 3건에 2456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분이, 나 이거 대출 내용 들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대출 받기 힘들고, 은행 5천도 받기 힘들지만, 이게 소상공인 대출하고 신용대출 플러스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캐피탈, 저축은행,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3천, 2천, 번천. 어마어마해. 대부도 2,400이나. 이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분이 자영업하시는데 회사 규모가 상당히 좀 커요. 개인 사업장이라 하기에는 매출 신고가 10억이라겠나? 이걸 제가 메모를 했다가 말았다가 뭔가가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좀 사업장 치고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대출 받으셨어요? 뭐 대대요? 조금 말은 시원시원하십니다. 아 이거 다 뭐 사업자가 마신데 썼어요. 뭐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 그냥 넘어가 대충.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거 얘네들 좀 통합도 하고 사업자금도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가능하겠냐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주소를 물어보고 등기를 떼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정 금액이 있죠. 대출 금액 2억 5천이지만 설정 금액은 120% 해가지고 3억 원이 되어 있어요. 3억 원으로.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후순위 아파트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을 또 이용하고 있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진짜 이때는 놀라가지고 더 이상 못 물어보겠더라고. 이 돈을 어디다 썼냐고. 사업하니까 사업하는데 쓰셨겠죠. 다른 데도 안 쓰셨겠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아파트 시세가 KB 일반가가 7억 1천만 원이에요. 자, 고객님한테는 그랬죠. 아니, 아파트 시세가 7억 1천인데 은행이 2억 5천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쓸게, 왜 이러지? 이런 것을 쓸 게 아니라, 이런 걸 쓸 게 아니라, 이걸로 해서 후순위로 일찌감치, 이 금융권을 이용해서라도 대출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많은 이자 지출이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이용을 하셨나요? 하니까, 이것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대출 받으려면 와이프를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 데리고는 안 가더라도 와이프 도장, 사인,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와이프가 한마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생겨났겠어요? 모르게 이용하니까 미칠 일이지. 웃으면 안 될 일인데, 진짜 내용 보고 너무 놀랬다니까요. 어떻게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이거 어떻게 메꿔 나갔나. 나 진짜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 장사 안 됐으면 이거 메꿔 나가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모님한테 얘기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까지 차서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쫓겨날 마음 먹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날 뭐 하루 종일 욕 먹었겠죠. 그리고 사모님 사인해 주기로 하고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이제 물어보신 거죠. 자, 사업자금 대출은 최대 85%까지 가능합니다. 자, 85%면 이 아파트는 6억 35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6억 350에서 설정 금액 3억 원, 3억 원을 뺍니다. 그러면 얼마죠? 3억 350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고객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보면 여기에 있는 대출만 제가 이거 계산 못할 것 같아서 메모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금만 1억 6,562만 원.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이걸 뺀 금액이 은행 거 뺀 금액. 이 고금리 대출들만, 이 이금융권 대부업 대출들만 1억 6,500. 진짜 어떻게 갚아나갔을까? 진짜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 아무리 얘네들 이자가 좀 낮게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 이 지분대출은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거의 뭐 20%야 대부분. 5, 20 한 달에 이자만 해가지고 이거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나머지 거 하면 한 달에 상환 금액만 해도 한 100에다가 한 400? 3, 400, 4, 500, 400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좌우간 대출금 상환할 금액이 1억 6,562만 원에다가 본인이 사업자금으로 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에서 얼마죠? 2억 1,562만 원. 그러면 85% 하면은 3억 350이니까 85%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이 금액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신용이죠. 신용. 저희 내부 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조회를 했어요. 신용 조회를 하니까 어이구야 80%까지 가능하라고 그랬어. 85%로 계산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래서 얼른 또 80% 계산했더니만 다행히 80%는 5억 6,800. 3억 빼면 2억 6,800까지 가능한데 2억 1,560만 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다행히 고객께서 필요한 자금이 좀 적어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사모님이 빤소리하고는 말을 안 했지만 2억만 받으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대출금액 2억 원을 연 6.79%에 이용을 하신 사례입니다. 6.79%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그렇게 높아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분들은 정직하게 선순위만 이용하고 더 이상 이용 안 하신 분들이에요. 후순위는 이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높다고 또 보시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20%. 나머지 뭐 얘네들이 제 생각에 거의 뭐 10%대 초반이라고 잡더라도 나머지 얘네들은 분명히 20%대 가까이 또 가요. 그런데 6이면 20%에 6.몇 %면 거의 뭐 3배 넘게 이자를 낮춰버린 거죠. 3분의 1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낮춘 거죠.
거기다가 얘네들 싹 지워졌잖아요. 거기 이제 대출 하나, 후순위 하나 더 뜨고, 대출 건수도 담보 하나, 은행 하나, 후순위 하나, 딱 3건밖에 안 남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건을 3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용 등급도 많이 올라가고, 월납입 금액도 줄이고, 이자도 낮추고. 사업자라면, 자영업자라면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들, 신용대출들, 그리고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후순위 담보대출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용하느니 이거 이용해야죠, 당연히. 아, 그래도 어떻게 해서 마련한 아파트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갚을 거예요? 갚을 거잖아요. 갚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더 높은 애를 써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이자 지출을 줄여놔야죠. 자, 오늘은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들을 통합을 하고 사업자금까지 구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